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대박의 확률의 박지원.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네, 2025년의 첫 거래일 시작인데요. 새해 다짐 있으신가요? 다짐이라고 하기는 좀 거창한 것 같고 환율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안에서 또 수혜주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의 확률, 그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리뷰 종목들 봐야 될 텐데요. 직접 써보고 효과를 확실히 보셨던 기업입니다. VT죠. 네, 맞습니다. VT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 리들샷이라는 제품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리들샷 제품이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난 3분기 때 실적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을 정도로 엄청난 고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이라든지 큐텐이라든지 아니면 약국이라든지 다이소라든지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판매 채널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미국과 일본을 넘어서 중동과 유럽 지역까지 진출을 하면서 역시나 글로벌 채널들이 계속적으로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도 상승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들샷 신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신규 제품이 출시됐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새로 만들어진 제품이 판매가 잘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신규 제품 중에 이제 헤어 앰플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쇼핑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완판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제품들까지도 상당히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4분기 전통적으로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는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크리스마스라든지 이 연말 때 VT 제품들이 상당히 흥행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때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지만 4분기도 이 실적을 뛰어넘는 엄청난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KRX 300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KRX 300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당연히 펀드 쪽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패시브 자금 유입과 더불어서 수급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등 이후에 한 46%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요. 현재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눌림이 좀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서 매수하시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눌림을 활용해서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 시에는 반드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T 40% 넘게 수익 났습니다. 최근에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 매수하지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의 섹터 바로 열어주시죠. 오늘 대박의 확률 섹터는 바로 엔터입니다. 올해 참 많은 아티스트들이 나올 예정인데요. 또 직접 엔터 사업도 하시다 보니까 정말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미. 네, 일단은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쉽게 얘기하면 공연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음반도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고환율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는 섹터들이 많은데 환율적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고환율 수혜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주요 아티스트 컴백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당연히 아는 그룹이죠. BTS라든지 또는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게 바로 2025년 올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 대형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전반적인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관심도라든지 수급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제 동방신기라든지 빅뱅 같은 경우가 완전체로 컴백했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요 아티스트의 완전체 컴백 전 선매수라는 아주 쉬운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BTS와 블랙핑크의 합산 음반 시장의 매출이 판매량이 거의 14%에 육박을 합니다. 엄청나죠. 이 두 그룹이 전체 매출 시장에서 14%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컴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적인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실적의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그룹의 유튜브 합산 구독자 수가 1억 7천만 명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컴백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의
올해 컴백은 이 두 그룹이 속해 있는 기획사에도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반적인 4대 기획사 또는 그 이외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전반적인 상장주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와 MD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 때 4대 기획사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콘서트 매출이 급증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콘서트와 더불어서 MD 매출이 성장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우리가 BTS라든지 이런 그룹들만 월드 투어를 했었지만 이제는 저연차의 아티스트들도 지금 월드 투어를 시작한 그룹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 공연하게 되면은 우리가 달러로 금액을 돈을 받기 때문에 고환율 수혜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 공연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 또한 지금 일본 공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거 가장 저엔저일 때 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또 엔화 가치가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도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기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섹터 실적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앨범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환율 수혜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정권에 영향이 없는 섹터입니다. 트럼프 정권에 충격을 받는 섹터들은 피해 나가게 되겠지만 오히려 트럼프 정권의 자유로운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국 쪽 매출이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 판매량이 줄어들었던 경우가 사실 주가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중국 쪽 시장도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오히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BTS와 블랙핑크 컴백에 따른 실적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 엔터테인먼트 섹터 모든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박의 확률 섹터 바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셨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엔터 사업도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엔터 안에서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YG입니다. YG입니다. 네. 블랙핑크 때문에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블랙핑크와 2NE1 컴백 모멘텀이 있습니다. 주요 아티스트였던 블랙핑크가 좀 빠져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기존에는 좀 더 낮았었던 거예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블랙핑크의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블랙핑크가 실적 기여도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나 블랙핑크 컴백과 더불어서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실적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NE1이 이제 재개업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공연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아마 3월이나 4월 달쯤에 2NE1과 함께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2NE1이 컴백하면서 상당히 공연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결합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신인 아티스트 이 기여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룹을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초반에 조금 기대치보다 조금 떨어지는 매출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블랙핑크 이외에도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지금 흥행을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베이비몬스터의 이익 기여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의 이제 정규 앨범이었던 타이틀곡이 이제 드립이었는데 요 앨범 자체도 상당히 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지금 빌보드라든지 여러 가지 차트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베이비몬스터의 앨범 판매량과 앨범 실적 기여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 올해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레저 같은 경우도 월드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인 아티스트들의 이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월드 투어를 통한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매수세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먼저 좀 급증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제가 컴백한 이후에 엄청나게 흥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 음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게 YG 플러스이기 때문에 YG보다 오히려 더 YG 플러스의 단기 상승률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로제는 사실 어차피 YG 소속이 아닙니다. 블랙핑크는 YG 소속이지만 로제 개인은 YG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관련이 없는 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로제가 흥행을 했기 때문에 블랙핑크로 컴백을 다시 하게 되면은 이 컴백 효과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블랙핑크 완전체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기대감을 더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올해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본 게 YG 엔터테인먼트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텐데 역시나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도 역시나 부담 없는 선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시초가 매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고점 찍은 이후에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횡보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을 확실하게 만들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요. 최고가를 좀 넘어서까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6만 원까지 한번 1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가져오셨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 취임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것들 그리고 피해주로 꼽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안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엔터고 그 안에서 YG 엔터가 그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직접 1월에는 일본에서 공연도 열기 때문에 그 관계자로서 엔터 사업 안에서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흐름들 함께 녹여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시초가, 목표가는 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 달 안에 수익 몇 퍼센트 보십니까? 네, 항상 77%를 말씀드려야 네. 수익이 잘 나더라고요. 오늘도 77%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 안의 수익은 바로 77%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방송 시간 관계상 다양한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긴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YG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SM이라든지 하이브라든지 또는 큐브엔터라든지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현재 전반적으로 다 주가가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입니다. 올해 고성장을 대비했을 때 이 많은 종목들 다 돌아가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요.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장 전부터 장 마감 그리고 휴일에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과 인사이트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수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네이버 밴드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2025년 첫 거래일인 만큼 네. CES 이벤트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걸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잘 좀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요새는 사실 이 일정 매매를 할 때 일정 당일날 세론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미리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CES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지만 이스트 소프트를 좀 좋게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스트 소프트가 사실 검색 엔진도 굉장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페르소닷 AI 같은 경우는 MS 쪽과 제휴를 하면서 계약을 체결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 MS라는 대기업에서 선택을 했을 정도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검증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성과에 대해서 CES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CES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스트 소프트 상당히 기대감이 좀 있어서 지금 한번 단기적인 일정 매매로 한번 접근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ES 일정 앞두고 어떻게 전략 짜면 될지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대박의 확률의 박지원, 박철수 매니저였습니다.